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5분 4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립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달 말이었던 것 같아요. 6월 말쯤. 저도 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유세를 못 하다가 예.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를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유세장에 뭐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이제 여기가 꽉 찰 거다 이러면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유세장이 좀 약간 썰렁했던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케이팝 팬들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표를 미리 사고 나가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 유세장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네. 자, 그럼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0일이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미국 대선 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 후보까지도 포함해서 네. 완전히 그 무기한 연기됐었죠.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심각한데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이제 재개를 한 것이 지난 6월 20일이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 날짜도 그렇고 그 장소도 그렇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결정이었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야심찬 어떤 그 선거 유세 재개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100만 명이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참여한 신청을 되게 무료로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실내는 물론이고 그 외곽까지도 100만 명이면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외곽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올 경우에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한다 이런 계획까지 했는데 네. 정작 와 참석한 사람은 그 소방 당국 그 추산으로 해가지고 6,2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9,000명 들어가는 그 실내에 네. 6,200명이었으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이 걸렸던 걸 도대체 이게 뭐냐.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보다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선거 그 본부장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그냥 별일 아니다라고 해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백악관에서는 이게 누구의 소행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네. 미국 언론에서 이거는 뒤에 케이팝이 그 뒤에서 이제 일정한 어떤 역할을 한 것이다. 네. 틱톡이라고 하는 어떤 그저 SNS를 이용해 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과연 케이팝이 왜 이쪽으로 이제 지목을 하고 주목을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실 미국 대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 정치 평론가 또 전문가 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들한테 케이팝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 네. 분석은 해본 적도 없고 갑자기 케이팝 전문가들이 전 세계 언론에 소환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뭐 케이팝 팬들이라고 그 지목한 대상들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인가요? 보통 우리가 케이팝 팬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 팬들인 것처럼 맨 처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이미 이제 사실 우린 그 케이팝의 팬들 당사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 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걸. 그럼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정확한 추산은 어렵죠 사실. 그리고 이제 팬이 뭐 어디까지가 팬인지를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백만에서 수천만까지 사실 케이팝 팬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우리가 추산이 어렵고 이제 고무줄 같은 그런 대충 이제 이 정도 추산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의 그 개원 교수인의 시더버우 세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케이팝 문화의 이제 전문가예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세미나 뭐 강의 이런 걸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바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제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들은 미국인들이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 연령대로는 젊은 층
그다음에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인.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보고 그게 무슨 뭐 영화 그런 영화에다가 상을 주고 뭐 이러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게 진짜 영화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라고 박수치고 있는 이제 그런 미국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미국인들의 정반대에 있는 미국인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젊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케이팝 팬들이라고 지목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케이팝이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서브컬처라고 하잖아요. 대중문화의 저변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혔다는 그런 이제 분석인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사실 뭐 외신에서 평가하는 케이팝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 네. 다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네.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뭐 이렇게 획일적이고 네네.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뭐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뭔가 팬덤에 의해서 네. 그냥 팬덤의 일부로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판적인 의견과 방금 그 시더보 세지라는 교수의 의견을 이렇게 놓고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아마 우리나라의 그 많은 청취자분들도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케이팝 그 문화 그리고 팬들 이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문화에 그러니까 가수라든가 이런 연예인들 영화배우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분명한 색깔을 딱 드러냈을 때 팬들이 확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런 위험도 감수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인데 예. 상당수의 또 그렇지 않은 그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 때문에 이제 입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팬 클럽 이런 데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이제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또 싸울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 그 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이 케이팝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왜 바뀌었는지 요 대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나간 케이팝 문화가 어떻게 세계에서 그렇게 정착이 됐는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이들의 조직력. 조직력. 이건 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에서도 전문가 어떤 분이 지적을 하는데 이들의 조직력은 케이팝 팬들의 조직력은 전문가들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조직력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우리나라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가 만약에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드라마 콘텐츠 결과까지 관여를 해요. 결과가 이렇게 끝나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네.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가 이제 그 홍보에까지 관여한다는 것이죠. 그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에 따르면은 아이돌의 팬들은 이미 만들어진 아이돌을 뒤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네. 아이돌을 만든다. 아이돌을 키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네. 이들의 어떤 신곡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죠. 본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아이돌들도 일정한 그런 압력으로 이제 행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팬들의 그 움직임이 있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어떤 그 홍보라든가 더 길게 말하면 성장에도 일정한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적극성, 조직력 이런 것들은 그냥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적극적인 문화가 이미 있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케이팝의 팬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케이팝 스타들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난잡하다 이런 걸 원하는 팬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깨끗하고 뭐 건실하고 뭔가 좀 정의로운 이런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압력이 케이팝 스타들로 하여금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적어도 이미지만이라도 그런 그 이미지를 갖도록 그렇게 이제 압력으로 행사가 된다는 책임감이 겁니다. 부여가 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케이팝 팬들이 그러면 미국 대선에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에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 서서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장에서 유세를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저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분석이 나온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는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데 그 이외에 그러니까 누구나 바라야 되는 그런 그 행동 그 언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또 그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 얼마 전에 유엔에서 BTS가 이제 한번 그 연설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연설한 게 굉장히 화제였죠. 예, 그렇죠. 예. 이게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참 기특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 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그리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speak yourself 이런 말들이 그 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선 사업 같은데 네.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그것으로 확장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전국 규모로.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호주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동원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산불을 꺼야 된다라고 하면은 케이팝 팬들이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산불을 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직접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은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 경찰의 그 강압적인 어떤 그 진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호소한데도 경찰의 어떤 이런 무리한 행동으로 사망한 사건. 다시 말해서 그 사건 이후로 흑인의 인권 문제 이것이 불거지면서 특히 BTS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했죠. 그리고 거액의 기부까지 했습니다. 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운동에 네. 거액의 기부하죠. 이 메시지가 팬들한테도 완전히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어떤 그 선 있잖아요.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흑인들의 인권도 소중하다, 목숨도 소중하다 이것인데 BTS가 이제 그런 메시지도 줬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케이팝 팬들이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봤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분석도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네. 케이팝 음악에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여기 그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흑인 음악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하죠. 네. 리듬 앤 블루즈라든가 이런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풍을. 그러니까는 흑인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네. 흑인들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수자 그리고 이제 탄압을 받고 있다. 어떤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흑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가 누구냐. 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거기에 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선거 그 전략으로 분명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전체적인 그냥 이렇게 중립적인 목소리를 띠는 게 아니라 한쪽 메시지, 한쪽 이미지를 완전히 딱 잡고 그냥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러면은 보편적 선을 위해서는 낙선시켜야 될 후보다라고 이들 미국의 케이팝 팬들에게 완전히 각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케이팝 팬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 가수나 어떤 노래를 특정 좋아하는 집단에서 넘어서서 네. 이제 보편적 선으로 인해서 뭉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에 딱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정치의 목소리를 그렇죠. 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그런 뭔가 정말 어떻게 보면 특정한 계층이 네. 형성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 저희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번 뭐 미국 대선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뭐 흑인 인권 운동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단순히 지금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정치적 아젠다를 끌고 간다든지 세계적 문화의 어떤 중심에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든지 네. 또 케이팝 문화가 그 정도로까지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선한 행동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편적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하나의 그 획일적인 또 그렇게 흐를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 독재자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편성을 가지고 독재를 행해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자기가 믿는 것이 보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목소리를 다 그냥 억압해 버리는 건데 이 케이팝 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래 비정치적이었던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보편적 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아까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돌보고 그게 나쁜 어려운 거 아니죠. 환경에 나서고 그렇죠. 네. 누구나 그 동의하는 네.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아까 뭐 큰 불이 나는데 국가적인 위기일 때 산불을 같이 동참해서 꺼준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 흑인 인권 운동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는 앞으로 K-팝 팬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그 많은 외신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K-팝 팬들을 디지털 전사들의 느슨한 연합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조직력, 동원력은 뭐 전문가들 뺨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어떻게 하면은 인터넷상으로 한꺼번에 그냥 쫙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어디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쪽으로 네. 저 사람들이 보내진다든가 뭐 이런.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K-팝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호주의 SBS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회 운동가들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그 르피가로 신문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펑크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펑크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20세기에 있었던 그러니까는 히피 문화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적이고 좀 반사회적이고 이런 목소리들이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됐었냐면은 그 아까 왜 speak yourself, love yourself 이런 것처럼 그 내가 이제 소극적이고 숨어 들어가고 자신감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좀 내자. 획일적인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면 그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자. 이런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또 이 펑크 이것도 음악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게 이제 문화 전반으로까지 번졌던 그런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음악적 성향은 전혀 다른데 사실 펑크 음악하고 이 케이팝 음악은 전혀 다른데 르피가로의 신문에서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음악에서 출발됐던 이런 그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사고가 문화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1세기 펑크 운동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물론 한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반대의 목소리 또는 한계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한국 내부에서는 아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영역에까지 이 스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미국 대선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케이팝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겁이 나는 거죠. 괜히 이러다가 미국에서 그 케이팝 막 뭐 반 케이팝 운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일단 미국하고는 그런 문화가 많이 다르고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대중문화 스타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선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영화 배우라든가 이런 팬들이 정치적인 지지 하는 인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 문화적인 자유를 지향하는 이런 운동이
정치적인 이슈까지 이 확산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네네. 그거 20세기의 히피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그 케이팝을 주시를 해볼 또 하나의 어떤 그 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